자, 좀 어두운 내용들이지만은 미래가 어떻게 돼갈 것인가는 예측은 하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혜를 얻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한국의 전망이 2020년에서 2050년까지 시중에 책 나왔죠. 2020에서 2050, 2050.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선견 미리 이렇게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게 많습니다. KDI에서도 이런 그 논문을 계속해서 이제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세계 IMF 같은데, 그 다음에 이런 그 뭐 무디스 같은데 이런 데서도 계속 한국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이렇게 편집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이사야 3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지금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 직전에 멸망 직전도 아니죠. 한 200년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선견하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어떤 교회들이 부흥되냐면은요, 내일은 잘 된다, 모레도 잘 된다, 미래는 잘 된다, 그렇게 믿고 살자. 그러면 뭐 염려 근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대로 성경대로 하면 불안해, 염려가 돼, 걱정이 돼. 그러니까 성경대로 가르쳐 주면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습니까? 아니 다음날 다 멸망하는데 그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그 노세 가정에 찾아왔던 남자들을 뭐 우리에게 뭐 우리들이 상관하겠다, 동성연애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이 멸망하는 사람들은 이 선견이 없다,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환난 때도 오기도 하고 적그리 또 출현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강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견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선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어떻게 사람이 늘 바른 것만 가지고 살 거냐. 그냥 뭐 오르든지 그러든지 그냥 재밌고 엔조이 하면서 살면 되지. 세상은 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들 앞으로는 오르지 않는 시대예요. 교회를 떠나는 시대입니다. 교회를요. 그러나 이제 성령 받은 사람은 절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한 MZ 세대들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세대들 이런 애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해요. 이게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이 통계에 보면은요. 자, 우리에게 바른 걸 보이지 말라. 바른 얘기 하지 말아라. 어떻게 사람이 바른 말만 바른 얘기만 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느냐. 뭐든지 우리가 세상에서 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말고 뭐 좋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이런 그 집단 의식에 지금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라. 그 딱딱하게 뭐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미래가 어쩌고 무슨 선견이 어쩌냐. 부드러운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가 이 방향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이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 외친 것도 없고 회개에 대해서 외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도 이제는 사라지는 시대예요.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100%는 아니지만은 일부 이제 그 믿음이 있고 양심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은 뭐 성경대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것을 보이라고 그랬잖아요. 거짓 것이요. 그래서 이미 2018년도에 포스트 트루라고 그래가지고요. 탈진리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이 지구상이 세계 그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한 게 포스트 트루였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탈진리의 시대. 이제는 옳고 그름이 없다. 무조건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면 그리고 나의 리더가 얘기하면은 머리가 깨져도 그들을 추종하고 그런 세계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도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종교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사야 그 30장 10절에 있고 딱 이런 말을 하고 이네들은 약 한 150년 200년 만에 이제 망해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건 그거야 뭐 우리 세대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세대 망하면 되겠어요? 그럼 뭐 하려고 얘들 대학 보내고 공부 가르치고 왜 미래를 위해서 살게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잘못 생각, 잘못 판단하면은 불행하다. 자, 2020년도에 노인 인구는 17% 정도 됩니다. 노인 인구는. 그리고 1인 가구가 급증하는데 앞으로 한 40% 정도 1인 가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걸 예측해서 보면은 집값이 어떨 것 같아요? 집값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집도 이제 소형주택 그리고 이제 원룸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의 시대로 오지 않을까. 왜? 결혼 안 하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이 결혼 안 하지. 그 다음에 뭐 돈이 없어 결혼 안 하지. 그 다음에 뭐 관심도 없어서 결혼 안 하지. 이런 세상이 온다. 자, 23년도에는 뭔 일이 벌어져? 1년 후인데 노인 인구의 비율이 18% 정도 됩니다. 소비 정체가 되고 디플레이션이 오고 인력난이 와요. 지금 벌써 인력난이 왔습니다. 일은 하고 싶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인력난이고, 그 다음에 일할 사람은 있는데 일자리가 없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져요. 그래서 삼중고가 시작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입니다. 2023년도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설계를 할 때 이런 면에 그 지혜를 갖도록 해라. 자,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6개월 내 금년입니다. 뇌의 칩을 삽입하는 실험을 시작하겠다. 이게 그러니까 칩을 삽입한다는 게 뭐냐면은 업로드 한다는 거죠. 사람의 인간의 뇌 속에다가 공부를 안 해도 머리에 뭔가 들어올 수 있도록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다운로드 한다는 거죠. 이걸 실험을 금년에, 내년도에 2023년도에 시작하겠다. 이러면 이제 무서운 얘기고요. 이건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2040년도 정도 되면은 호모데우스라는 인간이 신이 되는 시대가 진짜 도래하는, 이 세상은 지금 무섭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모르고 있죠. 잃어버려 드려도. 자, 2023년도에 4년도에 일론 머스크가 인간에게 화성에 보내서 화성에서 정착하기 시작할 거다. 그러면 여러분 지구에서 화성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죠. 그럼 누가 가겠어요? 돈 있는 사람 가죠. 여러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왜? 한 번 가는데 여러분 뭐 2억 3억씩 주고 갈 수 있습니까? 거기 가서 또 생활하려면 수많은 돈이 되는데,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화성에 사람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기 시작한다면 지구는 핵전쟁이 일어날 거다.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고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24년 노인 인구가 이제 19% 올라갑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영입합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일할 사람이. 우리 여러분 지금 뭐 일할 사람들이 있어도 일 안 하잖아요. 놀고 먹겠다는 거잖아요. 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지금 뭐 500만 명에서 뭐 1000만 명을 이주시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외국 노동자보다 언어 능력이 떨어지면 이제 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이들은 지금 이제 아주 어린 유초동부나 이런 그 주일학교 애들은 저는 영어를 공부를 하는 게 목숨을 내걸어야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5년도 3년 후가 되면 노인 인구 비율이 20%까지, 이거 이제 이때부터 초고령 사회입니다. 자,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지금 이제 간다는 거죠. 20%. 20%의 노인 인구가 진입을 하면 어떠느냐?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도 의료 비용이 뭐 적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인 인구가 많으면 맨날 노인들은 이제 병원에 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병원에 덜 가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병원에는 얼마나 열심히 가는지. 보통 여러분 나이 70, 80이 되면은 약을 10가지 먹는데요. 10가지. 그래서 이제 초고령 사회는 그 뭐 여기서 얘기 안 하고 있는 의료비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이제 파산도 오고요. 자, 2020년도는 노인 인구가 21%가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게 기계화,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이 본격적으로 된다는 거죠.
이때부터 2026년부터는요.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일자리가 더 없어진다. 자, 그 다음에 2027년 정도 되면은 고독사가 증가합니다. 노인 고독사. 그 다음에 여성들이 빈곤에 이제 떨어지고요. 그래서 여자들도 좋은 퀄리티가 있는 직업을 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놀고 먹을 거 안 돼요. 앞으로 여성들이요.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대두가 되는데, 일본에서 그 고독사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이렇게 그 조사를 해봤는데, 한 그 아파트 단지 있죠. 한 아파트 단지를 일본에 조사를 봤더니 한 단지 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단지면 5단지 한 단지에 1년 동안 고독사로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 나오는가 하는데 평균 7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7명이. 그런데 그들이 죽었는데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화배우 누구 양미경인가 며칠 전에 한강에서 그 투신자에서 죽었고요. 요즘 그 아주 그 예술인 그리고 영화배우들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최수성 씨도 그 이 말 타고 그 씬을 찍다가 떨어져 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돼 가지고 지금 뭐 위기에 있다고 그러죠. 뭐 한혜진 씨 있죠. 한혜진 씨 그 영화 배우 탤런트, 이 사람도 이제 얼마 전에 죽었고, 뭐 하여간 금년에 말도 못하게 죽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연예인들이 참 많은 연예인들이 죽는데, 이 사람들은 삶에 이 절제도 없고 이제 그래서 특별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 되는 거 정말 권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8년도에는 국가 보건의료비가 GDP 대비해 35%예요. 거의 절반을 갖는다. 절반.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파탄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마 보험도 잘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이런 일이요. 이거 여러분 그 유튜브 영상 만들어 놓을 테니까 몇 번 보고 그러시면 돼요. 자, 29년도에 그 29년도 해봐야 몇 년 남았어요? 7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출산 장려금을 이때는 5천만 원씩을 지급을 할 거다. 지금까지 여러분 금년에도 이 42조 원인가 풀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하려고 하면 진즉해야 돼요. 허경영 씨처럼 1억 5천씩 주면은 진짜 이 그 어린아이 인구 쭉쭉 늘어납니다. 그렇죠? 1억 5천 주면 집사람도 한번 날 거지. 안 나? 1억 5천면 키우고도 남은데 뭐. 여러분, 이거 진짜 이 정치 지도자들이 머리가 나빠요. 머리가 나빠. 그러니까 허경영 씨 얘기처럼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시의원 전부 다 없애고 도의원 다 없애고. 왜? 그네들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네들 하는 일이 뭐가 있냐고. 국회의원들 100명만 만들고 나머지 보좌진도 다 없애고요. 아니, 어떻게 국회의원 한 명의 보좌니 9명이나 줍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국가의 돈은 다 소멸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보면은 이제 미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보좌진도 없지. 그러니까 아마 그 정치가 그 정치인들이 사라진다는 그런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하여간 빼먹고 뇌물 받고 이런 짓 하기에 가장 좋은 게 정치 세계입니다. 정치 세계.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료가 매년 30조로 이렇게 늘어난 2030년도에 노인 인구는 25%나 되니까 참 무지무지하게 많죠. 31전에는 국가 잠재 성장률은 1%로 하락하니까 예전은 거의 마이너스가 돼간다는 거. 마이너스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침체되는 건 선진국에서 탈락하죠. 그 다음에 전 국민이 빈곤으로 이제 내려갈 것이 예측되어 있다는 거죠. 자, 10년 뒤에 금년에 나오는 거면 3분의 1의 대학은 소멸합니다. 이건 뭐 내가 5년 전,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대학은 그 3분의 1도 아니에요. 더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국립대, 지방대학도 지금 학생들이 모자라죠. 벌써 모자라요. 국립대도 충원이 안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서울만, 인서울만 이제 이제 아이들이 좀 충원이 되고, 그리고는 거의 지금 미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때 막 그 이명박 대통령 때 그때 막 대학
뭡니까 증설하고 뭐 그때 그랬는데 이거 아닌데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벌써 한 20년도 안 돼 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지방대학에는요 그 사람이 없고 지키지도 않아 가지고요 이 도둑대들이 아마 여기를 아지트로 삼는 곳이 진짜 많대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는요. 자, 어촌이 사라진 데 20년 뒤에, 그러니까 2030년 뒤에는 97%가 어촌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그런 사람 많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촌 가서 산다는데 어촌이 사라진다. 사람이 안 산다니까.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그 시골에도 보면 노인네들밖에 안 살잖아요. 노인네들밖에 안 살아서 빈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 농어촌으로 막 귀촌하고 그러죠. 그렇게 만약에 하더라도 꼭 서울에 아니면은 이런 경기권, 이 경기권 중에서도 분당, 그 다음에 그 서울, 그리고 이 경기도에서도 고양시 외에는 전부 다 소멸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천, 인천, 그 다음에 김포까지.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진짜 김포에 지금도 여러분 2억 뭐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3억도 안 가는 아파트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여러분 1억대 정도 되면 거기 가서 사서 뭐 여기 한 10분이면 왔다 갔다 하니까 10분인가. 지금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운정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정지구는 들어가면 안 돼요. 왜? 물론 내가 싸니까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 재산이 증식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 5년 10년 살았는데 고양시에는 집값이 그래도 좀 올랐다든지 좀 뭐 그대로 된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운정지구에 반값으로 떨어진다, 뭐 3분의 1로 떨어져 버렸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파탄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고양시 외곽부터 지금 오늘 내가 낮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고양시도 많이 떨어지는데 55%가 떨어졌어요. 55%. 그러면은 55%면은 10억짜리가 지금 4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니까는 탄현, 중산, 그 다음에 덕이동 이쪽이에요. 그리고 저기 식사동. 그러니까 보세요. 고양시 일산만 해도 집값이 어디서부터 떨어지냐? 외곽부터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싸다 거기 가서 사는 건 뭐 좋아요. 뭐 오래 살면 되지요. 그런데 모든 게 낙후되어져 간다. 모든 게 낙후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파주 운정 이쪽 지역은 그 운정역이나 그런 데나 뭐 조금 그러지만은 지금도 거기 분양하는데 보면은 값이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분양받으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옛날 같으면은 괜찮은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그 소멸 지역 하면은 파주도 들어가 있습니다. 파주 운정.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 하는 사람은 절대 파주 운정 쪽에다가 집 사지 말라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물론 세상이란 건 모든 사람이 말한 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고양시에서 집 못 산다, 김포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러분 아파트가 말도 못하게 들어섰는데 또 여러분 이 그 일산 신도시만큼의 거대한 그 뭡니까 신도시가 또 이 김포 한강 도시 옆에 또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럼 내가 생각할 때는 일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본의 그 1900년도에 아파트를 했는데 2억짜리 아파트가 뭐 한 4억 5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 줘도 안 사는 사람이 없어. 3천만 원 준다고 해도 사가는 사람, 달라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배우지 않으면은 미래는 우리의 자산이 너무너무 폭락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집값이 막 이렇게 올랐을 때 영모기지론이 있죠. 연세 드신 분이 이때 이제 신청이 아주 폭증했다더라고요.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그럼 이제 집값이 1년 2년 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기지론 해봐야 돈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기와 이 타이밍 때를 이렇게 잘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촌이 완전히 전부 다 사라진다는 거죠. 폐허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2년도 정도 되면은 노인 인구는 27%. 제일 문제가 이제 노인 인구에서 오는데 일부 지방과 중소도시는 인구가 없다. 인구가 없다. 지금도 여러분 지방에는요
아예 이런 이 마을 같은 게 완전히 빈 데가 많아요. 완전히요. 예, 특별히 이제 부산 같은 게 또 영복도로 같은 삼복도로 같은데 이런 데는 사람이 살지를 않는다. 예, 사람이 살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도시도 여러분이 잘 이거 찾아야 돼요. 도시도 잘 찾아야 되고 도시가 어디가 인프라가 잘 돼 있는가 그 중심으로 사셔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주염역과 대화역의 이 중심으로 아파트 개발을 하더라도 거기에 뭐 500% 600%인데 여러분 500% 600% 하면은요 자산 폭락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들은요 500% 600%뭐 아파트 해가지고 재개발해 주는데 그럼 땅이 없잖아요. 땅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재개발이 안 되니까는 이 집을 철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돈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재개발이 그거 좋은 게 아닌데 이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이 데모하고 그 짓을 하고 있다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봐야 집값 상승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냐? 자산은 전부 다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돈 내야 가잖아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소망을 걸 건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조금 돈이 될 만한 데는 아마 이 주염역 그 다음에 백석역으로 해가지고 지하철 라인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중산에 있는 그 전철 거기 라인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여기는 이제 KTX까지 아니 GTX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여기를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내 재산이 좀 그래도 괜찮으려고 생각한다면은 그런 것도 좀 생각할 줄 알아라. 그런 것도 좀 생각하면서 집을 사기도 해라. 자, 2033년도에는 보건의료 산업 이때 이게 이제 성행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런 보건이나 의료 이런 거 그러니까 복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조금 복지학과 같은 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 다음에 간호사라든지 의료라든지 이쪽 지역은 왜 인간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업을 구해도 좀 괜찮다. 자, 인구 감소 지역은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인구 감소는 벌써 이런 데 다 나왔어요. 전라남도 16군데, 뭐 전북에 보면은요, 뭐 10군데, 뭐 서울 여기 하얀 거 있는데 여기만 현재 빼놓고 전부 다 인구 감소 지금 시작을 했다는 거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울하고 여기 이제 아마 여기 평택까지 아마 이렇게 내려온 것 같고요. 이쪽에 이제 부산 이쪽 그 외에는 전부 다 이제는 짐승이 살 정도로 이렇게 황폐해 가는 그런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건 세계 역사도 다 그런 것 같아요. 자, 34년도에 보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대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대한민국은 망한다. 망한다라고 보면 돼요. 2030년도에 대한민국은 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5년 정도 되면은 국가 부채의 비율이 44%에서 90%입니다. 지금 44%인데 평균 우리가 1인당 4천만 원이죠. 근데 이게 90%가 넘는다니까 1인당 1억씩 빚을 지면 그건 언제 1억을 빚을 언제 갚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거의 돈 벌면은 세금으로 다 나간다. 앞으로는요. 그래서 못 살겠다 외쳐봤지만은 정권 바꿔봐야 방법이 안 나와요. 방법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36년 정도 되면은요 노동력이 아주 크게 이제 부족해 가지고 이건 이제 내가 일하려고 해도 일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도 사람을 사올 수도 없고요. 37년 정도 되면은 기계 제조업의 완전 기계화 자동화가 37년 정도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때는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돌입을 하는 그래서 로봇에다가 세금을 먹여가지고 그 로봇에서 나온 세금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자본가만 인베스터들만 성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로봇을 사면 돼요. 로봇을 내가 이제 우리 자동차 있잖아요. 자동차 우리 택시 회사 하듯이 우버라든지 뭐 카카오 타다 같은 거 내가 자동차를 5대 사가지고
운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소득이 나오듯이 로봇도 이제 필요한 때 내가 뭐 예를 들어 10대를 사면은 그 10대를 사가지고 내가 그 로봇이 벌어들인 돈 가지고 이제 먹는,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자, 요즘 이제 그 많던 아이들이 지금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애들이 없다. 애들이 없습니다. 지금 0.5도 안 돼요. 지금 0.5도 안 된다고요. 0.5도. 그러니까 두 가정 해봐야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한다. 두 가정 해봐야. 그래서 인구는 어쩔 수 없이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요즘은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에서 이 청년들은 사라지는데, 지금 부산 뭐 하여간 서울 경기 쪽으로 이 그 청년들이 전부 다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절대 지방대학을 보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일산에서 지방대를 왜 보내십니까? 왜 보내시냐고요. 여러분 정말 좋은 대학이 아니어도 이 수도권에서 일단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거,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자, 38년도도 되면 인구 한국은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노인 인구가 33%죠. 3, 3원 9, 900만, 1000만 명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2천만 명이죠. 2천만 명 중에서 얘들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자들이 절반 1000만 명 빼죠. 그 다음에 남자들이죠. 남자들은 뭐 100세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애들이 누구 군대 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때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물론 로봇 군인들이 전쟁을 하겠지만은 이때는 아마 뭐 이렇게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폐합한다든지, 중국하고 통폐합한다든지, 아니면 일본하고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마 이전에 반드시 나오게 될 겁니다. 반드시요. 그러나 이제 방법은 있어요.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이 있죠. 외국인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자, 39년도에 심각한 병력나로 예비군이 재입대가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비군 나도 제대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예비군으로 가야 돼. 왜?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예비군 끝났어요? 끝났어? 다 가야 돼 앞으로. 이때 정도 되면. 그러면 이때 정도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때 정도 되면 나이가 90이 다 돼갈 거야. 참담합니다. 2040년도 노인 세대의 정치 세력화한다. 왜? 35%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그 30%가 집단화가 되면은 정치 세력화가 돼요. 그러면은 노인 종당이 나옵니다. 나는 그래서 이때 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때 대통령도 나올 수 있어요. 30%면은요, 여러분 대통령 되면 노인들만 찍어주면은 대통령이 노인에게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이든 같은 사람도 지금 80세 됐는데 또 나온다잖아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자, 2041년도에 보면 출산 장려금은 이때는 1인당 1억을 주는데, 뭐 이때 가서 해봐야 뭐해. 해봐야 뭐해. 42년도 국민연금 적자로 이때부터 이제 전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앞으로 한 20년 후 30년 후 국민연금을 받으실 분들은 고민하셔야 됩니다. 고민하시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넣고, 그 다음에 사보험도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분산하셔야 됩니다. 분산요. 분산. 43년도 되면 국가보건의료비 GDP의 45% 절반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대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럼 군대 어떻게 운영하냐고요. 전부 다 인간에게 이렇게 그 나이 들어간 사람들에게 의료비, 아픈 사람에게 의료비를 해야 지불해야 돼요. 그 다음에 2044년도는 대부분 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변경이 돼야 된다. 왜? 모든 것이 전부 다 노인 세계예요. 여러분 이 고향 일산의 노인 인구가 내가 보니까 통계 보니까는 28%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에 학교 갈 때만 애들이 눈에 보이고, 그렇지 않고는 전부 다 다니면 전부 다 노인이에요. 다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여기 도시가 30년이 됐고 30년 때 바로 이 40대 50대들이 여기 지방칸 얻으러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30년이 지나니까 전부 다 노인인데, 나도 그렇잖아요. 나도 여기 들어올 때 40대 교회를 해가지고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30년이 지나버렸잖아요.
30년. 난 40대가 40대 덜 됐나 봐. 예. 자, 그다음에 그 2045년 정도 되면은 이 전국의 초등고등학교가 70%가 폐교돼요. 70%. 예, 그러니까 이 초등고등학교가 지금 뭐 6,000개인가 8,000개인가. 그럼 이제 여러분 그 70%라면은 이제 몇 개 안 남아. 그러니까 여러분 학교 하나 가려고 하면은요, 여기서 학생들 스쿨버스 태워가지고 서울까지 가야 돼. 학교가 없는데 학교. 예? 그래도 일산만큼은 학교 인프라가 좋기 때문에 아마 그 사라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딴 데서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파주 같은 데서, 그 다음에 저 금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아마 일산으로 스쿨버스 동원해서 오지 않겠는가. 옛날에 내가 시골 가니까 그래요. 시골에 그 내가 다녔던 해제 그 초등학교가 메인 학교예요. 그런데 그 각 지역마다 있었던 학교 다 문 닫고 버스로 실려 날린다. 해제 그 중앙 초등학교만 지금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다 폐교가 돼 있더라고. 그런 일이 우리 도시에서 일어난다. 도시에서 일어난다. 자, 10년 뒤에는 거의 다 소멸, 거의 다 이제 그 지역이 소멸합니다. 10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2030년이 정말 그 위기의 때라고 그래요. 위기에서 2030년이 위기의 때고, 30년 안에 전남과 경북은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제발 사라져야 돼요. 왜? 전남, 그 다음에 경북, 여기는 저는 사라져야 돼요. 왜? 가장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저해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요. 사라지는 거 환영해요. 자, 46년도에 보면 20년째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보세요. 20년째. 언제부터 20년째 되겠어요? 지금의 마이너스 성장이면요. 20년째 46년이면은요. 2026년부터. 그러니까 내년도 1%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갈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축복하면 올라가요. 그래서 2026년도부터는 1%대의 저성장으로 가는데 20년이 흘러가는 게 바로 이 46년입니다. 자, 이때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 세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47년도에 본 노인 인구는 46%입니다. 한국 인구 2천만 명으로 줄어든다. 2050년이 가기 전에. 그러면 대한민국 존재하겠어요? 물론 북한도 인구가 없어지고 중국도 인구가 없어지니까 함부로 뭐 전쟁하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나라 국가 존립이 안 된다. 48년에 노인 부양비가 1인당 600%로 넘어갑니다. 600%면은요, 그 6가정이 부모 하나, 부모 이렇게 그 그 부모를 하는데 6가정을 다 해봐야, 그러면 여러분 6가정이면은 그 뭡니까? 부모가 몇 명이에요? 몇 명? 6가정이면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노인들 이때는 진짜 이제 버리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버려지는 시대. 이러기 전에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2049년도에 본 노인 인구는 49%까지 올라오고 국민연금은 이때 이제 파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금년에 지금 아마 앞으로 그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이 국민연금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꿔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10년 후면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100만 원 되고 네가 탈 때는 한 달에 뭐 10만 원 받아라. 이런 세상이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이 현재는 좋아요. 현재는 좋은데 앞으로 미래는 국민연금에만 몰입하지 마시고 꼭 사보험을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해드리고 싶고요. 자, 종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유럽에서 기독교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들이 나이트클럽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슬람 사원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제 팔려가는데, 한국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저기 내 아는 목사님이, 합동측에 있는 아는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 팔려갔잖아요. 뭐 술집인가요? 그 다음에 저기 강남에서 교회가 또 하나 팔렸는데 저기 뭡니까? 바로 팔려갔고요. 또 한 군데는 그 여자들이 이렇게 춤을 추는 곳으로 이렇게 팔려가고. 요즘에 왜 교회를 하느냐? 교회는 이렇게 공간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호한다는 거죠.
교회에 선호한다는 거. 예, 참 마음이 씁쓸해요. 예, 씁쓸하고요. 탈종교화가 가속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미래는 있다 없다. 예? 자, 이런 통계로 보면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는지 변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변수가요. 그러니까 나는 요즘 보면은 애들이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은혜 받고 막 교회에 오고 막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일주일에 예배 겨우 한 번 드리고요. 예배 드리러 와도요, 시간도 안 지키고요. 그 다음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저는 성령 소멸 시대다. 예, 성령이 소멸하고 있는 시대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헌신도가 높아져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점점 없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탈교회화 가속화, 그리고 한국 교회의 미래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요즘 이제 부흥 운동을 하는 데는 어디냐면은 신사도 운동 계열입니다. 신사도 운동이요. 말씀은 제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막 쓰러뜨리고 이적행하고 병 고치고 이런 데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쪽으로 사람을 아마 뺏어갈 겁니다. 뺏어갈 거고, 결국은 그렇게 뺏어가지고 교인들은 나중에 가면 이제 공허하고 허탈한 거예요. 왜? 이게 아니란 걸 나중에 다 알게 되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도 없는 거죠. 진리의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 말씀 시대에 이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는데 잘하지를 못해요. 왜? 세계 기독교사가 그렇습니다. 그 부흥운동을 했을 때 이때 막 성경 가르치고 말씀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그냥 뭐 기도하고 뭐 예언하고 맨날 이런 것만 했는데 결국은 교회가 부흥이 되냐? 안 되잖아요. 예? 한국이 그랬잖아요. 한국에 이 거대한 붕의 물길이 일어날 때 뭐 찬양을 해야 교회가 살고 믿음이 산다,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맨날 찬양만 하러 다니는데 GT 말씀 운동 안 해. 지금도 안 해. 이제는 더 안 해. 왜? 골이 아프대요. 성경 보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겠냐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냐고.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겨지고 말씀이 있어야 성령이 역사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 기독교 이 자체가 방향이 잘못됐다.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딱 한 사람만 찾아라. 그러면 내가 이 예루살렘을 용서하겠다. 주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중이 떠중이 많은 이런 그 교회 생활로 여러분들이 전부 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은 이제 그런 교회는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 가면은 막 뛰고 춤추고 난리거든요. 에? 막 흥분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고민하는 거예요. 현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고민하죠. 미래 무슨, 아니 그네들이 뭘 배웠어야죠, 뭘 들었어야죠, 뭘 알았어야죠.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좌절을 느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같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뭘 준비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건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이 사는, 요즘 멍때린 영도 있다잖아요. 멍때린 영. 가가지고 멍하게 이렇게 앉아있고 감상하고, 그게 무슨 그런 여행이 왜 필요해요? 그런 여행은 절대 다니면 안 돼요. 가서 생각하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도 알아보고, 그래서 지역이 발전할 건가 발전하지 않을 건가 이런 것도 알아볼 줄 아는 공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공부하는 종교란 걸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모든 전망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금년 말 정도면은 나라가 완전히 그 뒤집혀 망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방산에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원전, 이 원전도 여러분 회복하려고 하면은 그냥 뭐 1년 2년 정도 걸리는데 벌써 여러분 원전 다 해보겠습니다. 정말 한국의 이 기술을 보면은요 진짜 대단해요. 이런 기술을 갖다가 완전히 깡그리 없애버리고
지는 나가면서 돈을 갖다 10억이나 아니 뭐 저 뭡니까 14평짜리 아파트에 가서 살만하네 그러고 온 놈이 지는 그 돈을 전부 다 깔고 다 들어가고 보니까 오늘 걔인가 죽었대? 걔 죽었대요. 얼마나 걔를 밥을 안 먹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가스라이팅에 막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 대통령도 뭐 개 키운다 그런 걸 좋아하지 마세요. 나는 그 개들 다 없애야 돼요. 차라리 사람 입양해서 키워줘야 되잖아요. 바꾸는 애들이 있잖아요. 외로운 고독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요즘은 보면은요 이 가스라이팅에 걸린 사람들은요 막 1000만 명이 넘으니까 애견 이 그 개를 키우신 분들이 1000만 명 그 사람들의 표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거 표 때문에. 여러분 좀 세상을 구별하고 분별하면서 우리 살아가고요. 한국 교회는 저는 금년도 아마 통계 보면은 못해도 50만 명 넘는 교인이 교회를 빠져나갔을 거고, 내가 볼 때는 금년에도 교회가 아마 그 뭐 보통 뭐 한 그 뭐 1만 교회까지는 안 가겠지만은요, 많은 교회들이 무너진다. 앞으로 저는 그래서 벌써 오래전부터 예견했습니다. 세계는 망하는 세계로 지금 돌입을 한 거예요. 망하는 세계. 그러니까 교회도 망하고 모든 게 전부 다 망하는 겁니다. 가게도 망하고 하여간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하는 시대. 그러면 이때 우리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공의와 정의를 행한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안 망하게 해준다고 해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야 큐티하시고 말씀 생활하시고 못 나오면은 여러분이 영상으로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말씀으로 자꾸 훈련받아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천국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기 때문에 믿음은 다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믿음이 다 없을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그런데 이게 너무 가속화가 너무 빠르다. 가속화가 너무 빨라. 그러든 어쩌든 간에 내가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교회를 떠나더라도 마지막 내 교회는 내가 지킨다. 아멘 하신 분 봐. 내 가정은 내가 지킨다.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밤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은 미래가 현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이해도 하고 깨달을 줄 아는 지혜도 현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은 감성적이지만은 하나님 머리를 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현명하게 하소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내일부터 주야로 큐티하고 또 하나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하늘 상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11조로 이순자 권사님 가정 자녀 자손들을 축복하고 이순 권사님 11조대로 경제와 물권에 복 내려 주세요. 이수연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자녀와 자손들의 지경들이 넓어지도록 이순자 권사님 선교의 힘을 들어오니 지경들이 넓어지도록 인도하고 축복하며 김준환 권사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딸 되기를 원하며 박인순 항상 범사에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딸 되고 서정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김순애 감사로 승리하는 주의 딸 되기를 원하며 김계수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가정과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이인자 한 주간 자녀들의 가정도 보장하시고 책임져 주시고요. 백종환 장로님 한 주간에도 직장과 가정과 삶에 승리하며 화영이 일체물 임을 들여오니 때마다 시마다 복을 내려주시고요. 이교선 오빠 장교가정 동생 이제 종교가정을 구원하여 꼭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태안이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취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박시석 장로님 범사에 감사 사업장의 생애의 삶을 축복하며 제아 믿음으로 신앙으로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아이 만들어 주시고요. 박영희 원사 유성원 이제 소원의 힘을 들어오니 기뻐 받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한 이지은 이학선 가정에도 생업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복이 임하며 이 밤에도 자마을의 찬양단과 방송실 운전으로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손길이 돌아가되 하나님의 또 저녁에 기도하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새벽에 일어나 말씀으로
하루를 열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어 충만하심이 우리가 이 생애를 갈 때 선견을 이제 하는 걸 기뻐하고 선지자들에게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와 옳은 것과 바른 것을 그리고 하나님 부드러운 말보다 우리가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순종해야 될 걸 가르쳐주게 우리는 소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을 배격하고 가스라이팅에 걸리거나 이제 하나님 프로파간다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과장이 있는 PR도 아닌 우리는 이제 캐릭터에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선포하는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